이제 요 분자의 극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분자의 극성을 판단할 때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 결합에서 나타나는 쌍극자 모멘트를 벡터합을 해서 분자의 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예시로 H2를 하나 들고 싶은데 자 H2어에서 수소하고 산소의 전기임 성도는 각각 2.2, 3.5 정도입니다. 그러면 전기임 성도가 큰 애가 약간 마이너스 성격, 전기임 성도가 작은 애가 플러스 성격을 갖는다고 했죠. 그러면 이때 화학에서 어디를 시점, 어디를 종점으로 잡는다고 했어요. 화학에서는 델타 플러스를 시점으로 잡는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나타난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은 플러스가 시점, 마이너스가 종점.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쌍극자 모멘트가 이쪽에서도 생기고 이쪽에서도 생기죠. 그럼 두 쌍극자 모멘트의 사이에 끼인 값이 얼마예요? 104.5도죠. 그럼 여러분 벡터 합을 할 때는 어떻게 해주면 편리해요?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죠. 그럼 그때 어떻게 일치시키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두 벡터를 평행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시점을 일치시킵니다. 그러면 이때 사이 각도가 몇 도가 되겠어요? 여기와 같은 104.5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뭐 없어졌는데 옛날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대하고 고대도 화학 심층 비슷한 화학 논술 입시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때 고대 입시 문제 중에 이런 식으로 쌍극자 모멘트 각각을 주고 분자의 끼인 각을 준 다음에 이들 사이에 벡터합을 해보라 라는 문제를 실제로 고대에서 출제한 적도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뭐 각도가 좀 얄딱구리해서 그렇지 의미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벡터하고 요 벡터의 합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요런 식으로다가 평행선 변형을 만들어서 요렇게 하면 이게 바로 전체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있는 이 벡터합을 한 이 결과가 H2O 분자의 전체 벡터합이 되는 거예요. 전체 쌍극자 모멘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전체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 이것을 가지고 H2O는 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벡터합을 했을 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죠. 그걸로부터 H2O가 극성분자다라고 표현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런데 어떤 예시가 또 하나 있을 수 있냐면 자, 이 위에 지워도 되겠어요? 이 위에 지운다. 뭐 얘가 천지백가리로 많은데 또 하나의 두 번째는 CO2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루이스 구조가 탄소하고 산소가 이렇게 이중결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전기음성도 비교를 해볼 수 있거든요. 탄소하고 산소 중 어디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다? 여전히 산소 쪽이 큽니다. 몇몇 전기음성도는 외우는 게 편리한데 산소의 경우 얼마라고 했었죠? 3.5고요. 탄소의 경우 얼마죠? 얼마냐면 2.55 정도로 보통 나타냅니다. 그럼 뭐가 됐건 간에 어쨌건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이쪽이 크죠? 그럼 전기음성도 큰 쪽이 부분전화 뭐가 됩니까? 델타 마이너스가 되고 탄소가 델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어디가 시점이고 어디가 종점이에요? 마이너스가 종점이죠. 그래서 이때 쌍극자 모멘트 방향이 이쪽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CO2는 이 사이의 끼인 각이 몇 도냐면 180도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180도로 향하고 있는 두 벡터의 크기가 지금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두 크기가 같겠죠. 그런데 크기가 같고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이 경우는 따라서 전체 쌍극자 모멘트의 벡터합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캔슬아웃이 되면서 0이 돼버리겠죠? 이럴 경우 뭐라고 부르냐면 무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합의 극성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결합 극성의 상황에 따라 어떤 분자는 극성 분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자는 무극성 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 판단을 어떻게 나타나는 그 쌍극자 오브멘트의 벡터 합으로부터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됐죠? 논리를 끄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 2, 3 됐고,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여기 준다. 8. 여기를 동그라미 3이 아니라 괄호 3으로 합시다. 괄호 3. 다음 괄호 4. 괄호 4. 극성 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역시나 뭐 예를 들어볼까요? 앞서 얘기했던 HCl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수소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뭐라 그랬어요? 델타 플러스가 된다고 했었죠. 염소는 델타 마이너스고요. 그러면 이때 HCl 분자가 하나만 있겠어요? 주변에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어요? 주변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도 얘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 충분히 나타나겠죠.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 이런 식의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반대 전하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까요. 이런 식의 정전기적 인력을 뭐라고 부른다? 영구 쌍극자간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스스로 극성 분자인 것들 사이에서는 저런 식의 영구 쌍극자간, 뭐 줄여서 그냥 쌍극자 인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논리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줄게요. 줄게요. A 2.3. 2.3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온과 쌍극자간 인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온과 쌍극자간 인력. 그러면 이온과 쌍극자간 인력이라고 하는 게 전 우주에 뭐 엄청나게 나타나거든요. 나타나지만 우리가 화학을 연구하고 지구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수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 말 뜻을 알아야 되는데, 요 수화 뭐를 번역한 말이냐면 영어 hydration 요걸 번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hydration이라고 쓰는 걸 화학에서 수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이 하이드레이션의 어근 중 앞에 붙어 있는 하이드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하이드라. 저 하이드라라는 말의 어근이 한자로 바꾸었으면 물 숫자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물 숫자를 영어 어근의 하이드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뒤에 보시면 에이션이라는 말이죠. 에이션. 에이션을 한자로 바꾸었으면 그게 될 화자예요. 화학할 때 화자가 이 화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물과 관련돼서 뭔가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한자말 수화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이 뭐냐? 뭐 예시를 하나 들면 물에 NaCl을 녹여봅시다. 여러분, 과도한 양이 아니라면 NaCl은 물에 녹습니까? 전혀 안 녹습니까? 꽤 잘 녹는 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물 100ml 요만큼인데 막 소금 1톤 막 이런 건 아니, 그런 뭐 비상식적인 상황 말고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녹이는 뭐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다가 자, 물을 준비하고 여기에 이제 NaCl 고체를 이 앞 집어넣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Na하고 Cl은 소듐이 1 플러스 염소가 1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이온결합 물질이잖아요. 그럼 얘가 물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해줄게요. 지켜줄게. 자, 그 밑에 잘 용해가 되었다고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이제 수용액 중에 짜잔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Na 플러스가 물속에 들어왔을 때 그래도 여전히 가장 많은 성분은 물이겠죠. 물에다가 소금을 조금 집어넣은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잘 봐요. 봐봐요. 한국에 있으면 미국 사람 만날 확률이 높아요? 한국 사람 만날 확률이 높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는 사실 거의 100% 한국 사람밖에 없잖아요. 엄마도 한국 사람, 아빠도 한국 사람, 친구도 한국 사람, 선생님도 한국 사람,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필 여러분들이 수학여행을 갖고 갑자기 미국에 뿅 갔다고 칩시다. 그 미국에 뿅 갔는데 하필 같이 돌아다니는 친구랑 서로 길을 잊어버린 거야. 그럼 그 순간 한국 사람 만날 확률이 높아요? 미국 사람 만날 확률이 높아요? 미국 사람이겠죠? 자, 지금 내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 하죠? 자, NaCl끼리 있을 때는 Na 옆에 Cl, Cl 옆에 Na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물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 Na 옆에는 이제 더 이상 Cl이 있겠어요? Na 옆에는 누가 더 많이 있겠어요? 물이 더 많이 있을 거란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그 물이 어떻게 될 것이냐? 뽀로뽀로뽀로바 요렇게 Na 플러스 주변을 물이 둘러싸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둘러싸는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2O는 산소 쪽이 무슨 성격을 갖는다고 했어요? 약간 마이너스 성격을 갖는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마이너스 성격의 산소하고요 Na 플러스 사이에는 이게 청력이 있겠어요? 인력이 있겠어요? 당연히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정전기적 인력으로 Na 플러스 주변에 여러 물 분자가 둘러붙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역으로 Cl 마이너스 주변에는 누가 머리를 향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H2O의 슈쇼가 염소 쪽으로 머리를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수소는 H2O에서 플러스 성격, 마이너스 성격, 무슨 성격을 띈다고 했어요? 플러스 성격을 띈다고 했죠?
그러면 델타 플러스와 1 마이너스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 정전기적 인력,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온과 물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 이온과 물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을 요걸 전문 용어로 슈화, 요걸 슈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나서 물로 둘러싸이는 것은 양이온, 음이온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거겠어요? 불편해지는 거겠어요? 인력이 나타나는 거니까 좋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안정해졌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최종적으로 물은 양이온, 음이온 모두를 잘 녹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개념을 수화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이 논리를 끄끄 긁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좋아. 됐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입자간 상호작용의 그 몇몇 얘기들을 좀 해봤어요. 처음에는 쿨롱 상호작용 얘기했죠. 두 번째는 쌍극자 모멘트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필기 마무리한 거 꼭 복습을 하시고요. 내가 다음 시간에 뭐 이렇게 그 퀴즈를 내면은 오늘 해간 필기 있죠. 필기에서 이거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논술해 보게 할 거예요. 알겠어요? 뭐 간단하게 뭐 한두 줄 정도로 정의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뭐 쌍극자 모멘트가 뭡니까? 하면 뭐 크기는 뭐고 방향은 얼마다 이렇게 논술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해간 필기 꼭 반복적으로 보시면 되고 요 수업 말고 또 뭐도 보라고 그랬어요. 오늘 오전에 했던 기체 강의도 있다고 했었죠. 그때는 몇몇 계산 문제도 막 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당연히 내가 그대로 퀴즈에 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 뭐냐면 복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여기에 있는 그대로예요. 아시겠죠? 네. 다른 학교 수업 가서 시험 칠 때 뭐라고? 다른 학교 수업 가서 시험 칠 때는 그 학생은 수업 두 번 듣는 거니까 시험 내용 똑같을 텐데 뭐래? 시험 내 뭐요? 다시 뭐? 참가 수업에서 시험 치고 경과 수업에 시험 치잖아요. 아 똑같은 걸 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치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 할 때 좀 다 오고 싶다는 거죠? 아, 그럼 뭐 복습을 하셔도 되고, 복습하셔도 되고. 아니, 저 오빠는 경과 오빠인데, 이거 뭐냐면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오빠여가지고, 대단한. 지금 저기 현진이 저런 애는 상상도 안 할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현진아? 그래요? 아 그런 거예요? 이런 그런 경우 곤란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현진아? 아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경우는 네 그래요. 아무 때나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잠깐. 자 항상 클로징이 있습니다. 클로징. 자 훈이 오빠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훈이 오빠 이렇게 해봐. 이렇게. 그렇지. 아니 이게 약간 구부려서 그냥 귀엽게 보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 누구냐 저기 뭐냐면 저기 그거 호연이 오빠 이렇게 자 미스 세인트 이렇게 자 그러면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 훈이 오빠? 안녕. 안 해주는 거예요? 잘했어. 멋져. 나중에 불반을 하나 네. 나오고요. 네, 아마 지금 열 계획인데 내가 지금 구멍을 찾는 중.